안녕하세요. 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은 한종성님이 쓰신 비위드의 파킨슨병 치료약 길라잡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것은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인데요. 2장 파킨슨병의 진단에서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부터 3장 파킨슨병 치료약의 이해에서 파킨슨병 치료약 5가지 종류 공부하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비위드 2016년 6월 29일 파킨슨병은 진행성 신경계 질병으로 운동장애를 일으키며 보통 한쪽 손에서 아주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진전, 즉 떨림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증상인 진전 외에 근강직이나 서동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파병 초기에 표정의 변화가 없다던가 걸을 때 팔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소프트해지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진전, 떨림은 주로 손이나 손가락에서 나타나며 주로 휴식기에 나타납니다. 서동, 움직임이 둔해지고 일상 동작이 어려워지며 보폭이 감소하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첫발을 띄기 어려운 동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강직은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구부정한 자세와 불균형,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불균형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 운동의 상실, 웃을 수 없거나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는다던가 이야기할 때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율신경 운동의 상실이 나타납니다. 말하기 장애, 목소리가 소프트해지거나 빨라지거나 불명확해지고 말할 때 주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목소리 억양이 사라지고 모노톤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쓰기 장애, 글씨가 매우 작아지고 쓰는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입니다.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상마비, 루이 수체 치매, 피질 기저핵 변성. 다계통 위축증은 소뇌 위축증으로도 불리며 자율신경, 즉 혈압이나 심박동, 배뇨, 소화 등 자율신경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신경 관련 질병으로 서동, 강직, 구부정한 자세, 불균형 등 증상이 파킨슨병과 아주 유사하다. 주로 50대, 6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다계통이란 용어 자체가 신체 여러 기관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며 전에 샤이드래거 신드롬으로도 불렸던 다계통 위축증 MSA는 2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파킨슨 타입 MSA-P와 소뇌 타입 MSA-C입니다. 파킨슨 타입 MSA-P 증상, 근육강직, 서동, 진전은 파킨슨병에 비해 거의 드물게 나타납니다. 구부정한 자세 및 불균형, 소뇌 타입 MSA-C 증상, 불안정한 걸음걸이, 균형 감각 상실, 불분명하고 느리고 작은 목소리, 시야가 흔들리거나 이중으로 보임, 삼키거나 씹을 수 없는 증상. 다계통 위축증은 뇌의 다양한 계통에 위축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신경세포에 이상물질이 침착하여 신경세포를 파괴시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뇌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다계통 위축의 증상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 증상인 운동 완서, 보행장애, 손의 위축으로 인한 운동 실조인 보행시 비틀거림, 어지러움증, 구음장애 등,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인 소변장애,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등을 나타내고 렘 수면 행동 장애인 수면 시 몸을 움직이고 꿈에서 하는 행동을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병과 달리 항파킨슨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초기에만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진단 몇 년 뒤에는 독립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뇌 자기공명 영상이 정상인 경우도 있지만 진행한 경우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소뇌의 위축이나 기저핵의 위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 질환에서 뇌 자기공명 영상이 정상이더라도 뇌포도당 양전자 단층 촬영에서는 소뇌 또는 기저핵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 소견들은 임상 증상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함께 다계통 위축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 증후군과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진행성 핵상마비는 걷기, 균형잡기, 눈 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흔치 않은 뇌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신체 운동이나 생각에 관련된 뇌의 특정 부분에 있는 세포들의 손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되며 폐렴이나 연화장애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치료합니다. 걷는 동안 균형 상실, 병의 매우 이른 초기에 뒤로 넘어지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동자의 운동장애, 아래쪽으로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시야의 흔들림 또는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는 다계통 위축증과 함께 대표적인 비전형적인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질환의 초기에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데 파킨슨병과는 달리 초기부터 중증 장애가 있어 자주 넘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신경의 조절 장애로 인하여 특히 자발적으로 아래를 보는 눈동자 운동이 어려워 계단을 내려갈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에서는 중뇌의 위축과 함께 전두엽의 위축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동반되어 초기에 치매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는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부터 중심장애가 발생하여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가 의심되는 경우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중뇌의 위축과 전두엽의 위축이 동반되거나 뇌포도당 양전자 단층 촬영에서 전두엽과 중뇌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 소견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 증후군,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진행성 치매로서 정신능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환각, 환시를 보거나 더 나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주의 산만과 집중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증상, 낮 시간 동안 심한 졸림, 장시간 허공을 응시하는 증상 등이 나타나고 파킨슨병과 유사한 근강직, 서동, 진전 떨림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환각, 환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환각, 환시를 보거나 더 나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환청이나 냄새를 경험하기도 한다. 운동장애, 파킨슨 증상과 유사하게 근강직, 서동, 진전 떨림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신체 기능의 조절 기능 저하, 혈압, 맥박,
식은땀, 소화기 등 신경계 부분이 영향을 받아 어지럼증이나 낙상, 내장질환 등이 나타납니다. 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같이 혼란, 인지기능 및 기억능력 상실 등이 나타납니다. 수면장애, 정서불안, 렘이라 불리는 수면장애 증상, 주의 산만과 주의 집중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증상, 낮 시간 동안 심한 졸림, 장시간 허공을 응시하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피질 기저핵 변성은 진행성 핵상마비와 유사한 질병으로 뇌 영역이 축소되고 신경세포들이 사멸하는 퇴행성 질병으로 한쪽 또는 양쪽 신체의 운동 능력 장애를 가져온다. 증상으로는 조절능력 저하, 근강직, 진전 혹은 떨림, 임지장애, 발음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피질 기저핵 변성은 진행성 핵상마비와 유사한 질병입니다. 질환의 초기에 한쪽 손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팔이 되고 심한 경직 현상이 보입니다. 파킨슨병도 처음에 한쪽 팔다리에 불편감이 있다가 진행하면 반대편에도 증상이 생기게 되면서 양측의 비대칭성을 유지하지만 피질 기저핵 변성은 양측의 차이가 매우 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되고 질환의 초기에 중심장애가 발생하여 독립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비대칭적인 전두엽의 위축 소견과 뇌포도당 양전자 단측 촬영에서 피질의 비대칭적인 전두엽과 뇌기저핵의 비대칭적 뇌기저핵의 대사기능 저하 소견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 증후군과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 비교. 파병과 가장 구분이 힘든 증후군이 진행성 핵상마비와 파킨슨 타입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합니다. 루이 수체 치매와 피질 기저핵 변성은 다행히도 MRI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증상으로만 보면 피질 기저핵 변성이 가장 가까워 보이는데 다행히도 MRI로 구분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리고 다계통 위축증의 경우도 처음에는 MRI상 소견이 없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 후에 MRI상 특이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행성 핵상마비인데 진단 시 거의 파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진행성 핵상마비 특징인 안구운동장애나 보행 중 균형장애가 발견되면 진행성 핵상마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표는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을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완치, 치료, 치유, 그리고 건강식품. 비두 2014년 5월 16일.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disease, 생리학적 질병,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 illness, 질환 또는 사회적 질병,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treatment, 치료에 해당하며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병의 완치나 질환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나 약을 의미합니다. 치료가 완치 치료나 치유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cure는 완치 치료에 해당하며 어떤 생리학적 질병에 걸렸을 때 완치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완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병의 완치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healing은 치유에 해당하며 광범위한 범위의 질병이나 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치유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때 치료 행위를 동반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자연 상태에서 치료 행위 없이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를 바르는 것을 치료이고 새살이 돋는 것을 치유라고 하네요. 치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반면 치유는 내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즉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는 수술, 약물, 투여 등
직접적인 처치를 통해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반면 자연요법 또는 대체요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유는 각종 영양보충제, 식이요법, 시술 등을 통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그 병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서플먼트는 식이영양보충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부르며 특정 식품 성분의 섭취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향신료와 기타 식물 성분, 아미노산 등의 농축, 추출, 혼합물 등으로 대개 정제, 캡슐, 분말, 액체 등 비식품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정의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파킨슨병을 정리해보면 파킨슨병은 생리학적 질병이고 현재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레보도파, 즉 시네메트, 퍼킨, 레보다, 마도파, 스타레보 등, 또 효현제로 리킵, 미라펙스, 로티코틴 등, 또 마오비정, 아질렉트정, PK멜즈정, 항콜린제 등이고 현재 사용 가능한 완치 치료제는 없으며 현재까지 완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파킨슨병은 생리학적 질병이기 때문에 치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어렵지만 현재까지 치유된 사례도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완치 치료제가 없고 치료제 또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대체의학이나 대체치료를 논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닥터 맨달의 말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아주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환자가 완전히 쇠약해질 때까지 진행하는 퇴행성 뇌질환이어서 평균 15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지며 환자에 따라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모든 뇌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며 결국에는 조기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료 환자의 경우 정상수명, 거의 정상수명에 가깝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약물 치료의 반응 기간이나 약효 지속 시간은 환자마다 다르고 약물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파킨슨병 확진을 받았으면 치료 시기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15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없이 평균 15년은 살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가령 15년 동안 치료를 안 받고 미룬다면 이야기는 그냥 치료 안 받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치료를 안 받고 미루는 것과 또는 5년 동안 치료를 안 받고 미루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 치료제인 레보도파 부작용을 언급하며 대체 치료나 대체 요법을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환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것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지연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체 치료나 대체 요법을 받으시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하시지 말고 병행으로 치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지연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환우 스스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본인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또 다른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약의 부작용입니다.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파병약들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아직 완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정상수명, 거의 정상수명까지 사시면서 평생 복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The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입니다. 비위드 2015년 2월 27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파킨슨병 환자의 상태를 수치화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 총 44개의 항목에 대해 각각
0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겨 총 176점이 최고점입니다. 즉 종합점수 0점이 정상이고 종합점수 176점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평균 1년에 8에서 10점씩 나빠진다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병 발생 초기에 진행이 빠르고 치료받기 전 상태에서도 진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이 다소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평균 1년에 3점 정도씩 나빠진다고 합니다. UPDRS는 파병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도구로서 새 치료제 개발 시 치료제 개발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 이 지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장 파킨슨병 치료약의 이해. 파킨슨병 치료약 5가지 종류 공부하기. 비위드 2014년 2월 17일. 파킨슨병 치료제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주치료제인 주력군 레보도파이고 두 번째가 부치료제인 예비군 도파민 효연제입니다. 도파민 효연제에는 로피니롤 성분의 리킵정과 리킵PD 서방정, 프라미팩솔 성분의 미라펙스정과 미라펙스 서방정 등이 있습니다. 레보도파와 도파민 효연제 외에 세 번째 부류로서 효소 억제제, 줄여서 억제제라 통칭합니다. 이 억제제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카비도파, 벤세라질, 엔타카폰, 셀레길린, 라사질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품명으로는 카비도파, 즉 시네메트정, 시네메트 CR 서방정, 퍼킨정, 레보다 서방정, 스타레보가 속하고요. 벤세라제세는 마도파정, 마도파 HBS 서방정, 마도파 확산정이 속합니다. 엔타카폰에는 콤탄과 스타레보가 있고요. 셀레길린에는 마우비정과 유맥스정, 라사질린에는 아질렉트정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가 항콜린제제로서 트리헥신정과 벤즈트로핀정 등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마지막 부류로서 아만타딘 성분으로서 PK메일즈정과 아만타정 등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레보도파의 대사 및 효소 억제제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작동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 치료제인 레보도파는 장에서 흡수되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 후 도파민으로 전이되어 도파민을 공급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100mg의 레보도파를 복용하게 되면 약 95% 이상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도파민으로 대사되고 실제 1% 이내, 즉 1mg 정도의 레보도파만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선조체 조직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보도파가 말초신경에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여 레보도파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분해되지 않은 레보도파가 뇌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주요 약물들의 효소 억제제인 카비도파, 벤세라질, 엔타카폰, 셀레길린, 라사질린 등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환우가 퍼킨정, 즉 레보도파와 카비도파를 콤탄정, 즉 엔타카폰, 마오비정, 즉 셀리길린을 복용한다고 가정하면 장에서 흡수된 레보도파는 AAD에 의해 도파민으로 분해되고 콤트에 의해 3-5MD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카비도파가 AAD 억제제이고 엔타카폰이 콤트 억제제입니다. 즉 도파민이나 3-5MD로 분해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억제하고 저해함으로써 더 많은 레보도파가 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비도파와 벤세라짓은 동일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카비도파, 즉 벤세라짓은 말초신경에서 AAD에 의해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대사되는 것을 억제하여 식욕부진, 오심, 구토, 심부정맥 등 레보도파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억제된 레보도파가 뇌의 중추신경으로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엔타카폰은 레보도파를 분해하는 주요 분해 효소인 이 콤트 효소를 억제하여 레보도파가
3-OMD로 분해되지 않고 뇌에 더 많이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중추신경에 전달된 레보도파는 말초신경에서와 동일하게 AAD에 의해 도파민으로 분해되고 콤트에 의해 3-OMD로 분해되는데 카비도파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AAD에 의해 자연스럽게 레보도파에서 도파민으로 전이하게 됩니다. 반면 엔타카포는 여전히 콤트 효소를 억제하여 레보도파가 3-OMD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여 더 많은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전이된 도파민은 마오 분해 효소에 의해 DOPAC로 분해되고 다시 콤트 효소에 의해 HVA로 분해되는데 1세대 마오-B 억제제인 셀리길린과 2세대 마오-B 억제제인 라사질린은 도파민을 DOPAC로 분해하는 마오-B를 억제하여 도파민의 농도를 높이고 신경보호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서진님의 글입니다. 잠결 속 살갗을 스친 따스한 손길에 눈뜬 새벽, 쌀애기 같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길,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땀 젖은 옷자락 얼음되어 굳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천근만근, 숨찬 가슴 달래며 걷는 길, 애써 떠올린 따스한 옛 이야기에 소리 없이 정쌓이던 그때는 문 밖에는 말없는 눈이 수북히 쌓였었다. 눈싸움 하던 날 차갑게 언 손 감싸 안고 입김으로 데워주던 어머니, 잠결 속 낯익은 향기 살갗을 스친 따스한 손길에 눈뜬 새벽, 휑한 빈 가슴에 바람이 들어 앉는다.